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서 뭐 김정은이 가족, 그리고 김정은이 그 와이프인 이설주하고 현송월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김여정이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김여정이가 이설주가 맞았다. 맞아가지고 지금 뭐 병원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여정이한테. 네, 김여정이나 현송월이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뭐 패밀리들 내용을 알고 있는 한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면은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어나지 않은 일, 가상적인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도, 우리도 그렇고, 이 북한에 대해서 오판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어느 나라도 같습니다. 뭐 아무리 뭐 저 북한이 말종 위기에 처한, 그리고 또 뭐 망나니 국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국가예요, 간에도. 그리고 거들되는 문짝에 더 오래 간다고 지금도 계속 북한 무너진다 무너진다면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유튜브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멀지 않아 무너진다, 북한 사회 다 썩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오니까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예 괜찮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높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른 탈북민들도 그렇고 어쨌든 말이 되는데, 북한이 10년 안에 무너진다,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라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왜냐면 그 나라가 이제 내부가 이렇게 굉장히 썩고 탈북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끝도 없이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리고 북한 주민들, 그리고 변화하는 북한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너무 오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당장 무너진다, 내가 뭐 북한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체제가 유지되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주의 깊게 예시할 필요는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방송에서 썸네일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 보면은 난 김정은 정권 당장 무너진 것 같아요. 예. 어떤 땐 저도 들어가 보게끔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을 다 보면은 전혀 없어요. 진짜 뭐 어디서 그런 소스들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체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데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가정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는 극비에 극비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김정은이 옆편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와이프인 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내용까지 다 합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김정은 체제가 뭐 김정은이가 뭐 아파서 누웠다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국정원이라든지 그 정보기관에서 먼저 알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예. 그 뭐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국정원이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개인 유튜버들이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몇 년 전이죠? 6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그 김정은이 한 보름 동안 안 나왔을 때 모모한 그 탈북민 분들도 이렇게 한 자리 하시는 분들도, 예? 그 나와가지고 죽었다고 호언장담했죠? 죽긴 뭘 죽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최초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정은이 살아있고 며칠 날 나온다. 제가 기억도 해요, 그거. 5월 1일 날 정확히 나왔잖아요, 제가 얘기한 날. 예. 왜냐면 그런 무턱대고 없는 정보들을 갖다가 막 이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북한 체제가 나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체제를 비난을 해야 되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끔 계속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알아가는 분들에게 북한 잘못된 정보 소스를 알려주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체제가 유지되는 거고, 그게 또 맞게끔 뭐 대비 대책도 세우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호화망상한 이런 방송들이라고 해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은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탈북민들 방송에 대해서 내가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되는데,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정확히 하셔야 될 건, 제가 그분들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북한 이제 현실을 알려줌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신빙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허무맹랑한 네.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거짓말. 솔직히 뭐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방송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뭐 예능은 안 그렇습니까? 뭐 MSG 안 치고 하는 예능이 있나요? 뭐 없잖아요. 왜? 우리가 흔히 있는 일상을 그냥 이야기한다? 그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재미있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MSG는 치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좀 가도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도 어제 만났던 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현실성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고 말아야지 실제 그게 이게 일어났느냐. 북한에서 쿠데타 일어났다. 쿠데타? 제가 보이부에서 북한에서 이 선거 자랑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던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대통령 뭐 이게 경호까지 했던 분이던데 그분은 뭐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철훈이가 보이부에 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경력 위조하신 분들도 많아요. 국정원에서 위조는 안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서 위조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하물며 이름 있는 사람들도 위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북한 탈북민들 채널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그 뭐 위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그 정도의 레벨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회적 직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오래 또 방송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또 알려진 사람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김정은이 죽었다고 했을 때도 저는 안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 네가 뭘 하냐. 첫째가 그거예요. 첫째가 그거고 그 사람은 그렇다는데. 국회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죽었다는데 네가 뭘 하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근데 5월 1일 날 북한에서 전 세계 노동계급의 명절을 맞으면서 김정은이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자랑이면 자랑이지만 하루에 구독자가 4,20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하루에. 진짜요? 하루에 4,20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때 와서야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말을 너무 믿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김정은이 진짜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보당국에서 이야기 안 했고 저도 북한에서 들은 소식이 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보이부 짬밥이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걸 전혀 그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진 않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그때 나타나니까 진짜 구독자가 4,200명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거를 뭐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의 방식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억울로는 억울할 뿐이지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로열 패밀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 체제를 너무 뭐 한심하게 봐도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방송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북한 체제 금방 무너진다. 저는 금방 무너진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하냐면 안 무너질 걸 아니까. 어느 정도 거덜거덜은 하다. 근데 그렇죠. 무너지진 않는다. 가네가 무슨 아직까지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아직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인식 변화되는 데 맞게끔 북한도 사상교육을 그에 맞게끔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북한을 그렇게 내가 북한을 저는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만만하진 않다는 거죠. 어떤 독자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조금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무슨 마치나 북한을 비호하거나 동경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체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지 말자는 거죠. 북한에서 인터넷만 되면은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북한에 인터넷만 터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고.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걸 아는데 그걸 인터넷을 과연 허용을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인트라넷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게끔. 이 북한에서 2009년도부터 핸드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이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끔 북한 주민들도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너네 걸어다니는 전화를 써라. 걸어다니는 전화 써라. 걸어다니는 전화가 뭐예요? 걸어다니면서 전화하잖아요. 네. 걸어다니는 전화를 써라. 아 줄이 있는 그렇죠. 앉은 전화 말고. 줄전화를 쓰지 말고 걸어다니는 전화 써라 해서 걸어다니는 전화를 공급을 시작한 것도 공급은 아니죠. 판매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거기에 또 재밌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분이 찬미주님 어서 오세요. 북한 3대 세습을 하는 데는 나름 대단한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안 무너지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네. 3대를 지금 이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거 다 김일성 때부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김일성 때부터 벌써 다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시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내국의 인재들만 내보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예.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만 있으면은 밑에 북한 주민들은 따르게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복종 관계를 하게끔만 하면은 나는 복종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노예 시대라고 말해야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을 김일성 시대 때부터 구축해놓고 김정일 시대는 공고화시켰고 김정은 시대는 그거를 활용하면서 더욱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쓸 것인가 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로만 연구하는 거죠. 네. 철우님 북한 체제를 너무 예리하게 정확하게 평가하시네요. 저도 북한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숙김님이 북한 분이시구나. 근데 예. 많은 탈북민 분들도 예. 저희 이제 집사람도 만나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약간 비정상이라고 합시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가서 말할 거 아닙니까? 네. 예.